안녕하세요. 여백디자인 박근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공사 전 제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아파오듯 수십 년간 사계절을 묵묵히 견뎌내온 공간들 역시 배관, 단열 등 여러 부분들이 노후화되어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축 아파트들이 흔하게 겪는 노후 현상과 그에 따라 어떻게 공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백 시작합니다. 흔히 신축과 구축이라고 구분하는 기준 과연 어떤 걸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아파트 연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이면 구축, 5년에서 10년 사이는 준신축, 5년 이하는 신축. 저희 여백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구축이라 기준 삼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꼭 20년이 지나야만 구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즉 기초 체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일 경우 이 기초 체온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는 샤시, 유리, 단열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샤시는 빚을 내서라도 바꿔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만큼 샤시는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공정 중 하나이며 공사 전체 비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집이 구축 아파트인데 무조건 샤시를 교체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조건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기존 창호가 일반 PVC 샤시이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필름 공사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샤시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건 꼭 교체하셔야 해요. 이유는 열 관리율 때문입니다. 열 관리율이란 건축 자재나 구조물이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루미늄 샤시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겨울엔 냉기가, 여름엔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되어 실내가 얼음장처럼 춥거나 사우나처럼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샤시를 교체하실 계획이라면 현재 상해 상태와 재질을 꼭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호만큼 중요한 기초 체온 두 번째는 유리입니다. PVC 창호는 단창과 이중창으로 나뉘는데요.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에는 이중창, 발코니와 방이 분리된 경우는 단창과 단창 구성으로 시공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구조에 따라 단창과 이중창 조합도 종종 보이는데 이건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유리의 종류입니다. 단일 유리는 열 관리율이 5.5에서 6 수준으로 단열 성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복층 유리는 2.5에서 3 정도로 보통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로이 복층 유리는 1.1에서 1.8 수준으로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금속을 얇게 코팅하여 복사열을 줄이고 실내 온도 유지를 돕는 기능을 하며 일반 복층 유리보다 단열 성능이 30에서 50% 정도 더 뛰어납니다. 구축 아파트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와 결로인데요. 이 문제는 대부분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열은 외단열과 내단열로 나뉘는데 외단열은 건축공사에 해당돼 비용과 구조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시 챙길 수 있는 단열은 내단열인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T존입니다. 바닥과 벽 또는 벽과 벽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고 이게 곰팡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1cm 간격을 벌려 홈을 충분히 충진해주고요. 그 다음 붙여질 단열재를 교차 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틈새 사이로 방수 테이프를 붙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내단열재는 아이소핑크라는 압출법 보온재가 있는데요. 단열 효과를 보려면 80mm 이상의 두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두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집 구조에 맞게 시공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점. 욕실 공사가 뼈대랑 어떤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타일이 단단히 붙어 있다면 덧방 시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슬리퍼 단차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벽과 바닥의 일부만 철거 후 방수 및 타일 작업을 새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방수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타일이 들뜬 경우가 많아 전체 철거 후 욕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 공사의 핵심은 방수 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집뿐 아니라 아래층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축 아파트 욕실 공사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철거할 때는 벽면에 붙은 타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코너가 둥글지 않도록 면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액체 방수는 2회 이상 시공을 해주고 방수제를 바르기 전 프라이머를 도포해 접착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냄새가 적은 수입 방수제를 원하신다면 마페이의 아쿠아디패스 제품을 1회 이상 꼭 시공해주세요. 누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코너 부위에는 방수 테이프를 추가적으로 시공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끔 구축 아파트에 조정 욕조를 시공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요. 시공 능력이 우수한 설비팀이 시공을 하거나 방수 시공을 제대로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조정 욕조나 파티션 마감이 대부분 타일이기 때문에 모서리 충돌 등 안전 이슈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를 보면 무걸레 바지, 무몰딩 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담 중에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저희 집도 깔끔하게 무몰딩, 무걸레 바지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마감은 신축보다 구축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축 아파트는 벽면이 울퉁불퉁하거나 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마감을 원하신다면 목공 작업은 필수입니다. 벽면을 수직 수평으로 평탄하게 맞추는 작업을 통해 마감 품질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목공 작업을 통해 원하는 위치로 스위치를 이설하거나 콘센트를 새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작업 역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구간에 선택과 집중해서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구축 아파트를 다시 들여다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공간을 고친다는 건 단지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롭게 담길 시간과 경험을 고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백 디자인은 늘 묻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에 어떤 시간과 이야기가 머물기를 원하시나요? 공간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익숙한 구조가 또 누군가에겐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여백합니다.